스페이스X가 이 로켓랩을 인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AIX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수하고 로켓랩은 이리둠을 인수하고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독자 기업, 독식한 기업.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BTS 아시나요? 네. 그 방탄소년단 정말 그렇죠. 전 세계적인 팬덤이 아주 가득 많이 찬 그룹인데 이 멤버 슈가가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네. 그래서 최대 수익률 40배에도 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관측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렇게 셀럽들이 먼저 알아본 동력이 뭐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셀럽들이 자산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 자산이 형성돼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를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X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항공용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적에도 위성까지도 그쵸. 연결이 되고 적에서 위성으로 네. 인한 통신망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거기다 우주로 뭘 보낸다는 이렇게 굉장히 신박하잖아요. 그 신박하고 굉장히 새로운 꿈을 네.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 BTS의 슈가 씨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 시절부터 했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들어가긴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그럽니다. 이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사모펀드를 결성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최소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소가 100억이니까 그 이론은 몇천억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보니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가 딱 거기에서 맞물려지면서 거기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국내에도 사모펀드가 많다고 맞아요. 해도 네. 그걸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투자한 이 슈가 씨도 아주 운도 좋고 그다음에 자산도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쬐끔 하는 거랑 크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상장돼 있는 주식이면 사고 팔고 금방금방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일 때는 이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셀럽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좀 트렌드를 잘 읽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맞아요. 트렌드랄까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액의 자금을 좀 어떻게 보면 장기간 이렇게 묵혀놔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자본 체력이라고 그럴까? 있고. 그렇죠. 그런 여력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모펀드에서 거기서 그 시중에 미국 시중에서 돌던 그 스페이스X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서 그걸 투자하게 된 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슈가 씨의 이런 남다른 또 시장 관련된 비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굉장히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스페이스X의 주가가 사실 상장 이후에 좀 변동성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나스닥 100지수 편입 관련된 소식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번 달 7일에 편입을 한다고 하고 앞서서 이미 지난달 6월 26일에 러셀 1000에 편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빠진 다음에 조금 횡보하고 있었죠. 조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보자면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는 또 조금 하락을 했네요. 기술지 빠지면서. 그렇지만 요게 요 구간이 바로 러셀 1000에 편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건 굉장히
호재죠. 이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지수비 편입이 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하고는 상관이 없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 지수를 편입된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세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걔네들은 더 살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편입 효과가 더 큰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유입의 그건 경로가 된다, 바탕을 이런 만들어준 거죠. 그럼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현재 이 스페이스 X의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총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 일론 머스크와 기존의 투자자들이 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기존 투자자들이.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보호예수, 락업이 아직 안 풀렸죠. 그런 상태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락업이 해제되면서 나올 물량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나스닥 100에 포함되면서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제 이런 물량이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나오는 물량들마다 이런 기관에서 이제 펀드에서 매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S&P 500 지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는 S&P 500 같은 경우는 4개 분기, 4분기 동안 흑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스페이스X도 이게 좀 더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4분기 이상 됐을 땐 그때부터는 S&P 500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몸집이 되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그땐 아주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스페이스X가 분기 보고서 그리고 반기 보고서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숫자가 찍히는지 계속해서 4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냈는지 그걸 잘 보시면 한 2, 3분기 흑자를 냈다. 2개 분기 정도 계속 흑자가 났다. 그럼 네. 그때부터 좀 사도 되겠죠? 유통 주식이 지금 5%밖에 안 된다. 뭐 락업 물량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수급 폭탄에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네.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새로 신규 상장주들 많이 투자를 해보셨고 아니면 해보지 않으셨어도 네. 많이 봐왔고 그런 그렇죠. 분들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엔 상장 주식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 그때부터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나스닥 100처럼 이렇게 네. 거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닥을 좀 계속 떨어질 때마다 걔네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 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월별로 이 적립식 펀드식으로 만약에 진짜 내가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모도 못해서 못 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매월 적립식으로 만약에 월급을 받으시는 셀러리맨이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딱 띄어가지고 계속해서 매월 나눠서 매수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조금 내가 좀 자산가다, 조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난 못했다. 그랬을 경우엔 7월 10일 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는데 그때 고전까지 약간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좀 이전에 운 좋게 사셔가지고 며칠 거래가 그렇죠. 됐으니까 네네네. 사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때 어느 정도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빠질 때마다 이제 그 수익 실현한 것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이걸 좀 분할 매수. 분할을 하는데 조금 여러 단계로 분할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분할 정도? 저는 원래 보통 괜찮은 주식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좋은 주식들 채널을 통해서 맞아요. 추세가 좋을 때는
한 3등분이나 4등분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채널을 그릴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그러면 숫자가 아직 그렇게 네. 증명되지를 그쵸. 못했기 네. 때문입니다. 저도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고 기대가 됩니다. 스페이스가 X가. 그렇지만 아직 저 같은 케이스가 그렇겠죠.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10회 내지 20회를 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100불에서 5% 빠질 때마다 나는 사겠다. 네. 5% 빠지면 사고 또 5% 빠질 때 사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가격으로 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기간으로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차츰차츰 적립식처럼 매수해 나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기간 정해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큰 폭의 이 적자와 소폭 흑자를 이렇게 좀 오갔고 작년에는 49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숫자가 언제쯤 찍힐지. 그거는 제가 확언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이 스페이스X의 산업 자체가 사실 숫자가 확 찍힐 수 있는 산업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 스타링크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이 스타링크가 제대로 이제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베네수엘라 지진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 일론 듯이 머스크가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도 같이 사용을 하다가 러시아는 못 쓰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공격의 주도권을 뭐 드론을 띄우든 뭐 맞아요. 항공기를 네. 하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영상을 통해서 네. 다 하고 드론을 띄워서 하고 공격하고 드론을 통해서 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장악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스타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굉장히 더 쓰임새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신주들이 조금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스타링크뿐이 아니고 또 다른 기업체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런 비슷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유선 통신은 진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편하게 그냥 다 단말기도 요즘 얼마나 우리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도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전파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급이 한번 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데서는 다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신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뭐 항로를 정하고 그런 걸로 다 비행기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속 넓어지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에서부터 굉장히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금방 흑자 전환뿐이 아니고 흑자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바탕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하고 이게 있습니다. 정말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나오고 있고 AI 관련된 전쟁도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이 너무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스타링크로 인해서 그래서 중국은 따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중국도 위성 개발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을 하기에 많이 막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이 반도체부터 막았잖아요. 네. 반도체부터 막으면서 좋은 반도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성능이 퀄리티 떨어지고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또 그 자본력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쪼이는 중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국제은행에서 이제 중국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그런 이젠 없어질 거다. 그렇죠. 그런 이런 얘기까지 식으로 무리지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세계 경제 고립시키려고. 규모가 2위니까 미국 다음이니까 니네는 해줄 수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자금 든 압박에서부터 반도체 기술적인 압박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고 해도 스타링크가 이미 쫙 선점을 해버리면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따라간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중국은 조금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 세계가 그걸 중심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일단 미국이 좀 많이 우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쟁사인 로켓랩에서 이게 스페이스 X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기업이라고 해요. 나사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위성전화업체 이리듐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이스 X의 도전장을 내기 위해서인데 과연 스페이스 X의 좀 대항마로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대체 투자 대안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가 좋아. 난 테슬라도 좋았어. 일론 머스크 짱!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신 분들은 스페이스 X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전반적인 산업을 보거나 그렇죠. 조금 얘네들이 규모는 작지만 네. 규모가 근데 너무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로켓랩 같은 경우엔 10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몸집 자체가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덩치가. 그러니까 가난한 스페이스 X 뭐 그런 별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진 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좋은 전파를 주고받는 이 전파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가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날씨가 흐려도 잘 통할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얘네가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은 그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여기서도 로켓랩에서도 뭐 이렇게 뭐 인수를 하고,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스페이스 X가 이 로켓랩을 인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주식 마켓만 스왑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덩치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티도 안 납니다. 이렇게 스왑을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하고 그 주파수를 가져간다면 스페이스 X는 엄청나게 좋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스페이스 X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 한번 제가 조금 M&A 쪽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M&A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M&A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이 AIX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인수하고 여기에서 로켓랩은 또 이 이리듐을 인수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이 이리듐 이 로켓랩을 인수했다. 인수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완성체가 되는 거겠죠. 이 전파도 좋은 거에다가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지구를 다 뒤덮을 인공위성 그런 통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정말 독자 기업, 독식하는 기업,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엔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